2단계 필승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40%, 이준석이 10%, 뭐 10%안 돼도 9%라도 어쨌든 40대 10 해야지 이제 과반수가 딱 돼버리니까는 그 지지율을 일단은 그 확보를 하게 되면은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단일화 안 하면 이재명 세상이 돼버리는데 이재명 세상 돼서 5년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저희들이 다 뻔히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도 지금은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 상황 되면은 단일화 안 해서 만약에 그 이재명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준석의 앞날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단일화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선 자금인데 그 부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단계 필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그 일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지금 분명하죠. 전화 면접은 조사가 아닙니다. 전화 면접은 조사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ARS 조사고 그 ARS 조사도 나중에 들어맞았던 것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세는 분명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봐도 어떤 열기 같은 것이 그 전에는 뭐 너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파동 이런 게 있었고 뭐 홍준표 그건 집 나가버리고 뭐 한동훈 어깃장 놓고 이준석은 저기 밖에 나가서 단일 안 해 이러고 있고 하니까 어수선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승세가 분명한데 이 동력을 그대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를 하나 더 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론 M이라는 곳입니다. 여론 M이라는 곳에서는 4월부터 지난 이제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4월부터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ARS 조사도 있고 전화 면접원 조사도 있는 곳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4월부터 20일 어제까지 이재명이 48.1%, 김문수 37%, 이준석 8.9%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전화 면접원 조사와 ARS 조사.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서 이 조사든 저 조사든 다 합쳐 보니까 지금 현재 다 4월부터 모든 여론조사 종합을 하면은 거기서 평균을 내 보면은 이재명이 48.1, 김문수가 37. 그러니까는 11.1% 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 합친 조사.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것은 현 시점이지 아직 13일 남았으면 확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에 대비하면 이재명은 2.1%포인트가 이미 하락을 했고 김문수는 3%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식 선거운동 중반 레이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끌어올리고 이재명은 내려올 수 있다는 그 조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그 지지층 결집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남아있다. 왜 남아있냐고 하면은 이 조사에서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단 김문수 후보를 찍을 사람을 확실하게 찍을 사람을 투표장에 나가면은 김문수 후보를 찍을 사람을 두 쪽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한쪽은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책임 당원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나는 어떤 뭐 국민의힘을 딱히 지지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정치에 큰 관심도 없는데 내 성향이 보수다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내가 지지한다고 응답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내 성향은 보수야. 이재명 너무 싫어. 그걸 진보들 싫어 하는 분들이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있는데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이렇게 있죠. 그걸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있는데 왜 결집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은 아직 그 남아 있는데 김문수 후보로의 그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김 후보 지지율은 그동안 60 내지 70% 안팎에 머물렀다가 최근에 90% 수준으로 결집이 됐습니다. 90% 수준으로 결집이 됐습니다. 나머지 10%도 더 있지만은 어쨌든 결집이 완성 단계죠. 그런데 보수층, 내가 보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지만은 보수다. 그 응답하는 분들의 결집은 아직 60 내지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 60, 70%. 여기도 한 90%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은 연성 지지층이죠. 연성 지지층을 조금 투표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연성 지지층이 90% 이상 지금 한 60%, 70%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보수 그러니까 이 강성 지지층은 거의 90%까지 갔고 연성 지지층이 이 6,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면은 여기를 90%까지 끌어올리면은 또 지지율 격차가 확 줄어들거나 역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60 내지 70% 밖에 있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지만은 보수로 본인은 보수층이라고 응답하는 분들은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계엄에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탄핵에 대해서는 뭐 반대 여부를 일단 놔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단일화를 놓고 이렇게 한밤에 여러 가지 막 시도가 일어나고 그때 쌍권 지도부가 막 강압과 강제 단일화를 하고 이런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분들을 이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죠. 앞에 말씀드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그리고 이 탄핵은 별개입니다. 탄핵 반대론 그거는 별개고 비상계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 단일화를 둘러싼 사태의 비판적인 그래서 아직 마음을 주지 않는 이쪽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어떻게 하든 지금 이 핀셋으로 그 이렇게 하나씩 골라내듯이 김문수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나서서 이렇게 전부 다 총동원을 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홍준표, 한동훈을 설득해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을 들여왔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은 이 김문수라는 이름을 빠진 유니폼을 입고 그 한동훈은 뭐 선거운동하고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 이름을 빠진 유니폼을 입고 이 선거운동을 어제 했죠. 어제 부산 강안리에서 첫 기원 연설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는 유니폼을 입어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저 도대체 뭐냐, 자기 정치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섰습니다. 이 유니폼에 한동훈 그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입은 유니폼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의 기호 숫자 2가 적혀 있지만은 보통 다른 그 선거운동원들 보면 김문수 이름이 있는데 김문수 이름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정말 김문수 후보로 지지할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처음으로 김문수를 직접 언급을 했다. 지지자들이 한동훈이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연설을 하니까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연호를 했다는 거죠. 한동훈. 자, 그렇게 되면 마치 개인 무슨 뭐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것 같죠. 본인이 출마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을 연호를 하니까는 이 한동훈이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김문수를 외쳐달라. 그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 재건을 불꽃을 살려보자.
자, 이렇게 해서 김문수를 외쳐달라고 하니까 또 지지자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쨌든 지금 보수 총결집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 어쨌든 한동훈도 지금 보수 진영이 있고 또 홍준표도 있고 크게 보면은 뭐 이준석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탐탁지 않고 지금 그 우파 진영에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모두 그냥 득표를 할 수 있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걸 다 모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지금 하와이에서 오늘 하와이 같은 뭐 소위 말하는 특사단이 있었죠. 특사단이 저는 홍준표를 같이 데리고 오늘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장면은 결국 없었습니다. 오늘 특사단만이 따로 귀국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오지 않고 다만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특사단에게 오늘 공항에 도착한 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홍준표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 순간부터 김문수와 홍준표의 연대는 현재형이 됐다. 현재형이 됐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보수 대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보수 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분열보다 통합이 우선돼야 하고 정치 철학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총리론, 뭐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면 거기 국무총리로 갈 것이다. 미락이 있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막판에 설득을 뭐 당했든지 뭐 선회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재명을 그 어떤 당선되더라도 뭐 총리를 맡거나 그런 것은 그 전에 대충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사라졌다, 소멸됐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조각조각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로 보면은 다 통합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2단계 필성론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져야지 올려지고 나서 이준석과 단일화를 하면은 본선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결론이죠. 그래서 그 1차 목표가 지지율 40%, 김문수 지지율 40%인데 말씀드린 대로 ARS에서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ARS 조사에서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그 100%그 여론조사 전문가에 의하면 ARS 응답자는 100% 투표장 간다. 그러면 그게 그게 그 현실이죠. 실제죠, 그게. 근데 거기서는 일단 40% 넘어섰습니다. 다만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이 30%대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는 아직 약간 전체 두 개를 합하면은 좀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론 M 4월부터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는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ARS 들어가 있고 전화면접도 들어가 있는데 김문수 37%. 그러니까 아직 40%에 3%포인트 정도 모자라는 거죠. ARS는 넘어섰는데 전화면접 조사하고 그럼 이제 3% 정도를 달성을 해야 된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하루에 1%씩 올리자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40%대에 들어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2단계로 이제 들어가야죠. 2단계는 뭐냐? 40%를 상회하는 이 지지율을 무기로 해서 단일화에 성공하는 것. 이 40%의 지지율이 단일화를 이준석에게 압박하는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40% 됐는데 만약에 이준석이 한 거기에 그 10%에 근접하는 10%다 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단일화를 안 했을 경우에 4대 1로 쪼개지면서 5가 이재명의 5가 돼서 뭐 군수 후보를 일단 논외로 치고 5가 돼서 이재명에게 정권에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그냥 어부질이 비슷하게 돼버리고 이준석은 엄청난 비판의 직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준석 캠프에서는 무슨 뭐 패배 후에 이 책임 넘기려고 알리바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 뭐 알리바이 이런 뭐 말장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범우파가 거의 괴멸 상태에 들어갈 게 지금 뻔한데 그러면 그 책임을 이준석이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구도에서 단일화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뭐 완주로 고집을 했다고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최근에 이 분위기를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단일화 무쇠, 뭐 단일화 앵무새, 단일화 하는 그 이준석 특유의 이제 합법이죠. 참 이 어떤 예의도 없는 그런 합법인데 국민의힘은 단일화 무쇠 분들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후반대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붙들고 계속 책임론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재명이 40% 후반, 50%에 가까운 그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둘이 합해도 그 지지율을 못 따라가는데 왜 자꾸 단일화하자고 하느냐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둘이 합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이 나오면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뭐 지금 본인은 그 어떤 득표 전략 차원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0%대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가 달성을 하면은 양쪽 그 ARS와 여론조사 합해서 그러면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단계 필성론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